네, 아마 발 쪽 어떤 질병, 발 쪽 진료라고 했을 때 일반인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 무지외반증일 겁니다. 그만큼 주변에 흔히 있고 또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수술하신 이제 주변 지인들을 봤더니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근데 과연 이제 무지외반증이란 뭐냐? 일반인 분들이 말하죠. 엄지가 휘어져 있다. 맞습니다. 무지라는 뜻은 엄지라는 뜻이고 외반증이라는 것은 두 번째 발가락 쪽 이렇게 휜 거를 말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가락과 발등이 이어지는 이 관절에서 틀어진 거죠. 이 관절에서 틀어져야지 발가락이 휘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단순히 발가락이 휘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 관절에서 틀어졌다, 그래서 발가락이 휘었다. 이것이 이제 무지외반증이죠. 예, 뭐 무지외반증의 단계를 교과서적으로는 뭐 각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별 소용이 없고요. 단계라는 것은 얼마나 휘었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심하다 심하지 않다를 대략적으로 이제 자각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첫 번째, 휘게 되면 여기 돌출부가 있어요. 엄지의 돌출부. 그게 많이 돌출되었다 또는 아프다, 자꾸 쓸린다, 이거 아주 심한 무지외반증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발가락이 휘어서 두 번째 발가락이랑 겹친다, 발가락 위로 올라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무지외반증이 심하다. 그 이외에 약간 돌출된 것 같다, 약간 휜 것 같다, 그렇다면 조금 경미한 무지외반증,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 관절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관절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것이 무지외반증의 실제적인 단계,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관절에 이가 안 맞는 거죠. 관절에 이가 안 맞으면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절이라는 것은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서로 마찰 없이 움직여야지 정상 관절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정상 관절이 아닌데다가 거기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면 마찰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무지외반증을 놔두면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휘었기 때문에 돌출부가 아프죠. 아프면은 발을 틀어서 딛게 됩니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다른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휘게 되면 1번, 2번 발가락이 가까워지고 겹치고 하기 때문에 피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의 무지외반증이 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이 일정 이상의 변형이 되게 되면 변형은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단계 이상을 넘어선 무지외반증은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은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인데, 우리가 변형의 출발점은 발이라고 봤을 때 발등뼈가 있죠. 이 발등뼈가 밖으로, 그러니까 엄지 쪽으로죠. 엄지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발가락은 그 반대 방향인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정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발등뼈를 원위치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원위치의 기준은 두 번째 발등뼈. 두 번째 발등뼈가 나란하게 놓게 되면 넘어갔던 발가락이 자기 위치로 오게 되죠. 이게 이제 무지외반증의 수술인데, 무지외반증의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절개 방식. 절개라는 것은 발가락의 내측을 절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뼈를 교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관절이 정상 관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최근에 하는 거는 절개를 하지 않고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구멍만 뚫어서 하는데, 뭐 의사에 따라서는 구멍을 4개 뚫는 분도 있고 저는 3개를 뚫는데요. 3개의 구멍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수술 기구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최소 침습법, 미카라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예, 절개 방식과 미카 방식의 차이점은 일단 제일 크게는 흉터 크기입니다. 절개 방식은 발가락의 중간 지점부터 해서 관절을 지나서 발등의 끝쪽까지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4, 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카라는 방식은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한 1cm 정도의 구멍을 3개, 의사에 따라서는 4개를 뚫는 의사도 있는데 저는 3개를 뚫는데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이제 흉터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절개를 적게 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적죠, 미카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고요. 그 다음에 미카 수술을 할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좀 더 튼튼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핀이라는 좀 더 가는 고정 기구를 쓰는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미카 수술을 하고 나서는 딛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것도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디디라고 하거든요. 바로 디디라고 하면 처음에는 사실 한 1, 2주 정도는 수술의 통증과 부기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조금 거북해 하세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2주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딛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부터 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와 예전 절개 방식 차이점은 첫 번째 흉터 차이다. 두 번째 수술 후에 붓고 통증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 딛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